경매로 취득하더라도 등기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게 피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다만 조금 등기 공신력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경매의 공신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호될 수 있는 측면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측면은 있다. 자, 그런데 그 경매의 공신적 효과라고 하는 부분은 그 경매 개시의 원인이 강제 경매냐 임의 경매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강제 경매, 임의 경매는 알고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요. 판결에 의해서 일단 했느냐 이렇게 한번 봅시다. 판결에 의해서 또는 우리가 공증, 그죠? 공증에 의해서 경매 들어갔다. 이것도 다 이제 강제 경매라고 하는데요. 판결의 대표적인 그 강제 경매가 이제 판결인데, 판결이 만약에 판결에 의해서 경매를 쳤는데 그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 빌려줬다. 저 사람한테 돈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요. 라고 해서 재판을 걸었는데, 채권자가 원고가 승소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 그래서, 경매가 들어왔다. 랐는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실제로는, 다 갚았더라. 다 갚았더라. 그런데, 그 채무자, 그러니까 피고되는 사람이, 그 집에 주소를 안 두고 있어서, 주소는 여기다 두고 있는데요. 실제로 살고 있는 건 저기다 살고 있으니까 송달은 여기다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시송달이 되죠. 판결에 따라서 공시송달로 판결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판결 가지고 경매 들어가서 낙찰을 받으면 유효한 거예요. 실제로 대여금 채무 갚을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공신적 효과에 따라서 가능한 겁니다. 보호받는다. 낙찰자만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죠. 1심 판결을 해서 피고가 졌어요. 돈 갚아라 라고 졌습니다. 그래서 부당하니까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2심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데 1심 판결의 가집행에 의해서 경매가 돼버립니다. 그죠? 확정이 안 되더라도 가집행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가집행에 의해서 경매가 되면 낙찰됐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보호받습니다. 근데 마침 그 뒤에 2심 판결이 뒤집어졌다. 원고가 지는 걸로 피고가 이기고 채무가 없는 걸로 해서 뒤집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 권한 자체, 강제경매의 권한이 된 판결은 유효한 거잖아요. 가집행이라고 하면 유효한 거거든요. 그럼 그걸 막으려고 그러면 집행정지 같은 걸 해야 되죠. 2심 항소 재판하면서 집행정지를 해서 집행이 더 이상 안 되도록 막아둬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걸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경매가 진행돼 버리면 나중에 판결을 뒤집더라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강제경매의 어떤 공신적 효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의경매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강제경매보다는 공신적 효력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판단 과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강제경매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 물론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송달에 의한 판단도 포함되지만 판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존중을 해주는 데 반해서 임의경매 근저당권은 그 법원의 판단 과정이란 과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를 했는데 실제로는 돈을 다 갚았어요.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아가지고 근저당권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죠? 그게 우리가 법리상으로 부종성의 법리라 그러나요? 부종성이라고 그래서 그걸 근저당이라고 하는 권리는 실제 그 피담보 채권이 없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근저당권을 소멸하는 그걸 부종성의 원리라고 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권리가 소멸되는데도 불구하고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껍데기를 이용해서 우연히 경매가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경매에 의해서 누군가 낙찰을 받았다. 라고 하면 나중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근저당 채무가 없는 상태였더라. 라고 하게 되면은 무효. 낙찰 받았다고 하더라도 말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낙찰 받을 때 조금 더 안전하자 그러면 임의 경매보다는 강제 경매가 낫지 않냐.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등기 공신력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배당을 누가 받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융회사냐? 그건 좀 더 안전하고 개인이냐? 그건 이제 그렇게 이제 조금 불안하게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이제 델리케이트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강제 경매냐 임의 경매냐에 따라서.